그동안 잠잠하던 밸브가 사고를 쳤습니다. 작심하고 대형 사고를 쳤어요. 시들어가는 VR 게임판이 판도를 바꿔 놓을 게임을 내놓았습니다. 밸브가 친 대형 사고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지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4일) 드디어 밸브의 야심작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하프라이프는 1998년 밸브가 개발하고 시리아 스튜디오가 배급한 PC용 1인칭 슈팅 게임으로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와 잘 짜여진 스토리로 호평을 받게 되어 2004년 발매한 하프라이프2 역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편은 안 만든다는 밸브의 징크스에 의해서 차기작이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고, 게이머들은 밸브는 이제 개발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지만, 이번에 발표한 하프라이프 알릭스로 그 의구심을 한방에 불식시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게이머들이 지나치게 큰 기대치에 압박을 느껴 3편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3편으로 말아먹은 IP들이 한두 개가 아닌지라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줄이려 프리퀄 외전격인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개발하게 되었고, 플랫폼 역시 VR을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기존 시리즈와 비교가 어렵게 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닐까 합니다. 또한 밸브는 VR의 몰입감과 자유도라는 잠재 능력을 평소에도 높게 사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잡설은 이만하고 본격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경험해본 VR 게임 중 가장 좋다고 느꼈습니다. 제 컴퓨터 성능이 비교적 훌륭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히 몰입감은 그래픽 덕분에 환상적이었습니다. 오큘러스 스토어와는 달리 스팀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VR 게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나 초반 거대 로봇을 마주쳤을 때에는 위압감에 얼어서 말을 못 이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등장 캐릭터들이 얼굴 질감이나 배경 오브젝트들이 텍스처 질감도 정말 뛰어나서 VR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최적화도 놀랍도록 잘 돼 있어서 프레임도 안정적입니다. 하프라이프 세계의 웅장한 기계들이나 기괴한 크리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감탄했고, 배경만 보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텍스처 또한 정교해서 벽에 붙어있는 글자들도 선명하게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벤트 씬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시야가 뿌옇게 블러 처리가 되는 것도 꽤나 몰입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진짜 그래픽 관련해서는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So anything happened when you cut out?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but 인트로 화면부터 사운드는 압권이었습니다. 깊고 웅장한 사운드가 공간감을 잘 살려서 재생되는데, 스테레오 환경에서도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습니다. 게임 플레이에서도 배경에 따른 캐릭터들이 말소리의 반향 표현이나 질감이 달라 굉장한 몰입감을 주었고요. 배경이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BGM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도 박진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환경들이 내는 소리 역시 굉장히 풍부해서 어느 한순간도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 과한 면도 있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장치의 전기 소리나 괴이한 생물 소리는 지나치게 긴장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So anything happened when you cut out?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but I ran into a 게임상에 정적인 오브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옮길 수 있겠다 싶은 물건들은 모두 만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오브젝트들마다 물리 역시 충실히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상당한 몰입감과 재미를 줍니다. 특히 일부 오브젝트들의 경우에는 게임 진행에 전혀 필요 없는 조작인데도 다이얼을 돌린다던가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누른다던가 하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피아노의 경우에는 밸브에서 발매한 인덱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5손가락의 제어가 가능해서 실제 연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Anything look like a breaker box in there? 그리고 전작의 중력권을 계승한 중력장갑은 거의 신의 한 수였다고 느껴졌습니다. VR의 특성상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로도도 높고 실제 현실의 방의 물건이나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은데 중력장갑으로 낚시하듯이 아이템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편리함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중력장갑으로 낚아채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으나 보정이 상당해서 정말 누구나 2-3번 정도 하고 나면 실패 없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기의 경우에도 탄창 교체 및 리로드를 모두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몰입감을 키워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한몫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무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불편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퍼즐 역시 3차원을 잘 이용한 다양한 퍼즐들이라 플레이가 즐겁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타임만 나오기 때문에 식상하고 의무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탄약은 무제한 수납이 가능한 반면 아이템 수납 공간이 넉넉하진 않은데 이러한 점은 서바이벌 어드벤처 느낌이 물씬 풍기게 하는 요소였습니다만 그래도 지나치게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템을 던져가면서 서서히 전진하는 소신 플레이도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스토리 진행 시간도 10시간은 좋게 넘기는 분량이라 정말 가격이 아깝지 않은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2의 5년 전의 이야기로 알릭스 벤스가 콤바인에게 납치된 자신의 아버지 일라이 벤스를 구출할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겪는 내용입니다. 프리퀄 게임이다 보니 기가 막힌 반전이 존재한다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토리 변곡점이 몇 부분 있어서 스토리의 식상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대화 이벤트 시 캐릭터들이 액팅도 좋아서 정말로 알릭스가 되어 다른 캐릭터들과 대화 중이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정 이벤트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게임 진행 중에서 무전이 심심치 않게 들어와서 심심하지 않습니다. So what's the plan? If we can get this weapon, what we're doing here could change things forever. 정말 아쉬울 게 없었던 VR 트리플 A 게임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느낌을 온전히 말로 옮기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제 어휘도 부족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VR 게임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VR 시장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 상황인데 정말 VR 게임의 이정표를 제시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통해서 VR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하프라이프 3를 꼭 VR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게임 라이프 하시기 바랍니다. Alex Vance alone cannot prevent his fate. Close your eyes, honey.